전기 기기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반작용 전동기, 리액션 모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요. 반작용 전동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류 여자기가 없는 동기 전동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반작용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인데, 동기기는 직류 여자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직류 여자기가 없는 동기 전동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일반 여자를 약하게 하면 뒤진 전류가 흐르고 전기자 반작용 계자를 강화시킨 작용합니다. 우리가 동기 전동기 이거죠. IF와 I고요. IF, I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여자를 약하게 하면 L입니다. 그러면은 부종여자가 되죠. 부종여자가 되니까 L이니까 뒤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계자를 강화시켜요. V곡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번 뒤진 전류가 흐를 때는 직류 여자가 없어도 계자가 여자되므로 계자가 원선이 없다. 뭐라 그랬죠? 반작용 전동기가 직류 여자기가 없다라고 했죠. 3번 삼상교로를 가면 전기자 전류 무효분은 계자 속을 만들면 전류의 유효분 사이에 토크가 발생한다. 이게 반작용 전동기의 회전 원리입니다. 삼상교류, 동기전동기에 삼상을 가하면 전기자 전류 무효분이 계속 계자 속을 만들어서 전류의 유효분 사이에 토크가 발생하는데, 이걸 가지고 회전을 하는 것이 반작용 전동기야. 3번 직류여자를 필요로 하고 직류여자가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동기속도 이하, 반작용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반작용 전동기를 뭐 깊이 공부하시긴 그렇고요. 직류 여자기가 없는 동기 전동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42번입니다. 외분권 차동복권 발전기의 단자전화번입니다. 외분권 차동복권 발전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기자 있고 외분권이니까 이렇게 계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차동이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는 전류가 발전기에서 이렇게 흐르고요. 직권 계자에 의한 IF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데, 분권 계자에 의한 IF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 계자 방향과 이 계자 방향이 반대다 해서 차동입니다. 분권이 밖에 있기 때문에 외분권 차동 발전기예요. 단자전화 V는 뭐예요? V는 E-IARA인데 E는 60A분의 P자판, 그래서 K 파이 N이 되고, 여기서 회전수 N을 이렇게 됐죠. 지금 각속도 오메가 N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K 파이 오메가 N입니다. K 파이 오메가 N.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K에 파이는 어떻게 돼요? 파이는 이 분권 계자에 의한 자속 파이F에서 차동이니까요. 직권 계자에 의한 자속 파이 S를 뺀 거죠.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의 오메가 N 마이너스에 IA에 RF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자 저항 RF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권 계자 저항 있죠. 직권 계자 저항 RS도 있습니다. 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K에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 오메가 N 마이너스에 IA에 RA 플러스 RS.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은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끄집어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 있죠. K 파이F 플러스 파이S라고 하면은 이것은 외분권 가동 복권 발전기. 얘는 가동 복권 발전기일 때 2번이 될 것이고 차동일 때는 4번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43번일게요. 사이리스를 이용한 교류전압 크기 제어 방식은입니다. 사이리스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입력 전압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런데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펄스를 발생시키죠. 펄스를 만약에 이렇게 여기와 여기에 펄스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게 뭐 이만큼 세타만큼의 위상 뒤에 파형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뭐요? 세타는 위상입니다. 그래서 위상 제어 방식. 사이트를 이용한 교류전압 크기 제어 방식은 위상 제어다. 간단하게 외우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44번 AB 2대 동위 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 개통 주파수 바꾸지 않고 B기의 역류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A기가 있고 B기가 있는데 얘를 병렬 운전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A기에 여자가 올라가면 여자를 증가하면 L 성분이 증가하는 거죠. L 성분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L 성분이 증가하면은 역률이 나빠지게 됩니다. 나빠지죠. 그러면 A기에 여자를 증대했을 때 역률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B기에 역률을 좋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똑같이 출력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출력을 공급하려면은 지금 얘가 역률이 나빠지잖아. 그럼 B기가 보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역률이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A기의 역률이 나빠지면 B기의 역률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야 원래대로 원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기의 여자 전류를 증대시키면 됩니다. 44번에 1번. 45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할 수 있는 계전기입니다. 이것도 실기에서 엄청 나와요. 실기에서 단답형, 암기하는 문제로 엄청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변압기 내부 고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적으로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것, 보호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차동 혹은 비율 차동. 차동 혹은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전기적으로. 그 다음 기계적으로 한 것이 부흐홀즈. 그 다음에 충격 압력 계전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것 하면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차동이나 비율 차동, 부홀즈나 충격 압력 계전기. 그러면 부홀즈 계전기가 있죠. 부홀즈 계전기가 답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차동이나 비율 차동 제일 많이 나오죠. 같이 몽땅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46번 단설 변압기가 전부와 2차 전압이 120V이고 전압 변동 2%이다. 1차 단전 전압은 단 1, 2차 권선비가 20대 1입니다. 이런 문제 안 풀린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아. 지금 전부와 2차 전압이 120V요. 전부와 2차 전압 120V면 여기가 120이라는 거예요. 120V고 전압 변동률이 2%입니다. 2%고 권선비가 20대 1이에요. 20대 1.
그러면 1차 단자전압 이 전압이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전압은 여기에 전압 V0 구한 다음에 V0에서 건수가 20대 1이니까 여기 곱하기 건수비 20을 하면은 1차 전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차 단자 전압과 전압 변동률을 통해서 2차 유기기전력 구한 다음에 2차 유기기전력에서 건수비를 곱하면 1차 전압이 나오는 이런 간단한 그림을 문제가 잘 안 풀리시면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 툴을 구해요. 이 툴을. 뭐냐? 이게 V0 뭐 혹은 이 툴은 2% 깎아 먹어서 120V예요. 120V입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얼마요? 120 곱하기 2% 깎아 먹어서 120이니까 1.02를 해야 되겠죠. 1.02 하니까 122.4V가 됩니다. 122.4V. 그럼 1차 전압에서 건수비 20대 1로 낮춰서 122.4니까 1차 전압 V1은 122.4에서 건수비 20을 곱하니까 2448V가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2448. 47번 직류 직권 전동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입니다. 직류 직권 변동기에서 이런 거죠. N은 K 파이분의 V-IA-RA에서 속도는요. 만약에 파이가 0이 되면 자속이 0이 되면 얼마예요? 속도는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맞죠? 그 파이가 0이 되는 게 분권 같은 경우는 얘하고 분리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직권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얘가 만약에 0이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면은 얘가 얼마죠? 자속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것이 전류가 0이 되면 자속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것을 위험 속도라고 그러죠. 위험 속도. 즉 직류 직권기는 무부하가 되면 안 됩니다. 즉 직류 직권기는 무부하가 되면 안 된다. 무부하가 된다는 것이 뭐요? 벨트 운전에서 벨트가 벗겨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벨트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벨트는 상대적으로 잘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직류 직권기 같은 경우는 뭐 기어나 체인 등으로 운전을 한다. 이렇게 47번에는 1번입니다. 48번 유도 전등의 원선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인데요. 원선도 같은 경우는 원저 무구. 원선도는 저항, 무부하, 구속이요. 저항, 무부하, 구속. 그러니까 원선도 이거죠. 이렇게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한 기본 시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 시험이에요. 기본 시험. 어떤 게 있냐? 저항 측정. 그 다음에 무부하. 그 다음에 구속. 요거 세 개가 이 세 개를 통해서 원선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험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무부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저 무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시험 3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9번 100마력 600V 1200rpm의 직류 분권 전동기겠다. 분권 계좌장이 400옴, 전기자 저항이 0.25옴이고 전격부하에서 효율이 90%일 때 전부하 시의 역기 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합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세요. 분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최대한 그림을 그리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금 100마력이고요. 100마력이고 100마력이 여기서 지금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마력이고 600V는 여기에 전압을 얘기합니다. 600V. 보통 이렇게 하면 전격인데 전격 100마력, 그 다음에 600V 1200rpm. 분권 전력이 있다. 분권 계좌장이 405이요. 405. 그리고 전기자장이 0.25옴이고 전격 부하에서 효율이 0.9입니다. 이때 역기전력 E는 어떻게 되느냐? E를 묻고 있습니다. E를. 그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E인데 E는 하면 떠오르는 기본 공식 뭐냐? E는 V-IA-RA입니다. V-IA-RA. 맞죠? 그러면 V는 알고 있고요. RA는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IA는 얼마냐? 여기에 흐른 전류가 IA입니다. 그리고 I고 IF니까 IA는 I-IF가 됩니다. IF. 맞죠? 그럼 I는 얼마냐? 세 번째, I는 이 I죠. I는 여기에 전압분의 여기에 전력이요. V분의 PI가 됩니다. 맞겠죠? 그 다음에 이 IF 볼게요. IF. 4번 IF는 여기 흐르는 전류 IF는 400V고 405면 600V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RF분의 V 해서 400분의 600V 1.5A.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모르는 건 PI죠. PI. 4번째, 네 번째 PI. PI는 여기에 전력이 PI인데 출력 100마력입니다. 그리고 효율이 0.9예요. 따라서 효율은 PI분의 P0니까 PI는 얼마나 된다? 효율분의 P0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하죠. 효율 얼마? 효율 0.9고요. 효율 0.9고 출력 P0는 100마력이니까 100 곱하기 746입니다. 746. 그래서 PI를 계산하니까 82,888. 82,888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I는 V분의 PI니까 V 얼마? 600분의 82,888 하니까 I가 얼마가 된다? 138A가 됩니다. 얘가 82,888. 그리고 얘가 138. 네. 그러니까 IA가 얼마가 돼요? IA는 138 마이너스 얘가 1.5였죠. 1.5. 그래서 136.5. 136.5. 그래서 E는 얼마가 된다? 600 마이너스 136.5 곱하기 0.22 하니까 570V가 돼. 570V. 한번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하나씩 단계별로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설에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49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50번 리액터 기동 방식에 리액터 대신 저항기를 사용한 것으로서 전동기 전원 측의 직렬로 저항을 접속하고 전원 전압을 낮게 감압하여 기동하는 서서히 저항 감소시키 가속하고 전속도에 도달하면 이를 단락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지금 리액터 기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유도 전동기 농형 유도 전동기 속도제 하면은 전전압 기동, 직입 기동이죠. Y 델타 기동, 그 다음에 기동 보상 기법 있고 리액터 기동이 있죠. 기동이 있는데 리액터 기동이 뭐예요? 1차 측에 리액터를 설치하면 리액터에서 전압가가 발생합니다. 전압가가 발생하니까 전압이 떨어지죠. 전압이 떨어지니까 전류가 떨어지죠. 전류가 떨어지니까 기동 전류가 감소하는 겁니다. 기동 전류 감소해서 기동하는 방법인데 이 리액터 기동 방법에서 리액터 대신에 저항기를 사용했습니다. 리액터를 어디 설치한다? 1차 측에. 1차 측에 설치하는 리액터 대신에 저항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1차 저항 기동 방법이 된다. 그래서 1차 저항 기동법 답은 3번입니다. 직입 기동은 뭐 리액터 저항 쓰지 않는 거고 Y 델타 기동은 건선의 결선 방법이 Y 델타고 기동 보상기는 변압기를 쓰는 겁니다. 단권 변압기를 쓰는 거니까 1차 저항 기동 방법이다. 51번 출력 10kVA 전격 전압에서 철선이 120W입니다. PI가 되죠. 철선의 PI가 120W고 뒤진력률 0.7 4분의 3 부하에서 효율이 가장 큰 단상 변압기가 있다. 4분의 3 부하이고 역률이 1일 때 최대 효율은입니다. 최대 효율 조건은 뭐냐면 효율 최대 효율 조건은 뭐다? PI와 PC가 똑같은데 얘가 뭐 M 부하다 그러면 M 제곱 PC가 같을 겁니다. M 부하에서 최대 효율 조건은 PI와 M 제곱 PC가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럼 효율 공식 효율 공식은 MP 그 다음에 얘가 피상전력이면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M제곱 PC 분의 MP의 코사인 세타인데 최대 효율이라고 하면은 얘하고 얘가 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얼마? M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걔가 같으니까 PI가 2개 있는 거죠. 2배의 PI 그리고 MP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M 얼마? 4분의 3부하 P가 피상전력이죠. 10 곱하기 10의 3승 10kg니까요. 곱하기 역률이 1이네요. 역률이 1 플러스 PI가 120이니까요. 2 곱하기 120 분의 요거 4분의 3 그대로죠. 곱하기 10 곱하기 15의 3승 곱하기 1 곱하기 100%를 하니까 효율이 96.9%가 됩니다. 96.9%. 공식 어렵게 보이지만은 이론에서 요 과정 유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외우자 하면은 어렵게 보이는 공식인데요. 이해하자고 하면은 뭐 어렵지 않네 금방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다. 이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1번에는 답은 1번 96.9%가 됩니다. 52번 동기발전의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이걸 뭐 어렵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했을 때 이런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무부하
포화곡선. 그 다음에 얘가 뭐냐? 단락곡선이에요. 단락곡선. 그래서 뭐 이렇게 IFN분의 IFS n분의 IFS 이것이 단락비다. 그래서 단락비 계산에 필요한 시험 일어날 때 잘 떠올려 보시면 단락비 할 때 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단락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단락비 구하는데 필요한 시험 뭐다? 무부합 시험과 단락 시험이에요. 그래서 무부합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이다.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좀 이론에서 한 내용들이 뭐 그냥 전혀 필요 없다 이런 거 안 해요. 이게 사람이 이론을 공부하면서 내공을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난 찍어서 맞췄다라고 했는데 이게 내공이 어느 순간 발휘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53번입니다. 100kVA 단산벽의 세대를 대탄산성 결선으로 사용하다 한 대 고정으로 VB 결선으로 사용하면 약 몇 kVA 부하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100kVA 단산벽의 세대를 델타 결선을 하면 P 델타는 얼마? P 델타는 300P가 되죠. 얼마? 300kVA 됩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출력비 얼마? P 델타분의 PV는 0.577 외우고 계시죠? 혹은 루트 3분의 1 따라서 PV는 P 델타 300 곱하기 0.577하니까 얼마가 된다? 173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죠. P 델타 곱하기 루트 3분의 1 해서 173, 53번에는 2번이 됩니다.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54번 단생 유도 조정기 1차 전압이 100V, 2차 전압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50V, 2차 전력 50A입니다. 이 전압 조정기의 전격 용량은 몇 kVA인가? 유도 조정기의 전격 용량은 뭐냐? E2I2입니다. 즉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한 이 전압 곱하기 이 전류야.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에 100V를 가했고요. 여기에서 조절되는 이 값이 50V예요. 그리고 여기에 흐른 전류가 50A입니다. 그럼 전압 조정기 자체 용량은 뭐냐? 전압 조정기 자체 용량은 1차를 뺀 이 부분의 용량이에요. 이 부분에 전압 50V 걸리고 전류는 50A 흐르잖아요. 50V와 50A E2I2가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50하면 2500이고요. 2500은 2.5kVA. 2500은 2.5kVA가 됩니다. 54번에 3번. 55번 단상 반파 정류율의 정류 효율은 이 표는 우리가 어려운 전기 기기 과목에서 한 문제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표는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고요. 표만 외우면 여러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직류 출력, 단상 반파, 전파, 삼상 반파, 전파, 직류 출력 0.45, 0.9에 1.17, 1.35 맥동 주파수 1, 2, 3, 6 맥동률 121, 48.2, 18.3, 4.2 그리고 뭐 요거 정도는 맥동률 정도 이런 것도 외워주시고 정류 효율 40.6에 81.2 이런 것들 외워주시면 됩니다. 단상 반파에서 정류 효율은 40.6이다. 이 표는 시험장 가셔서 시험 책 덮으세요 하기 전에 직전에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만큼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56번 단 3상 동기 발전기 각상의 유기전력에서 제5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 베타는입니다. 단절권을 하는데 5고조파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단절권으로 하니까 단절권 개수 KP는 사인 2분의 베타파이죠. 베타파이인데 만약 오고존파를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n 베타파이가 0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고존파니까 얼마? 사인 2분의 보세요. 베타에 5파이가 0이에요. 그럼 보세요. 사인에 베타의 2분의 5파이가 0인데 사인이 0도가 되는 거 어떻게 돼요? 얼마? 사인의 요 안에 값이 0이나 180도 파이나 360도 2파이나 3파이나 이런 값이 되면은 사인 2분의 베타 5파이가 0이 되겠죠. 따라서 보세요. 요 값 베타 2분의 5파이가 0이 되면 안 되죠. 0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파이나 2파이나 3파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파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파이가 되려면은 베타는 얼마? 파이가 되려면은 2분의 5 곱하기 베타가 파이가 되려면 1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5분의 2가 돼야죠. 5분의 2. 2파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2파이가 되려면 5분의 4. 3파이가 되려면 5분의 6입니다. 5분의 6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 그중에 뭘 선택하느냐? 지금 단절권, 지금 베타가 극간격분의 콜 간격이잖아요. 그럼 얘는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장 가까운 값이에요.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장 가까운 값이면은 뭐요? 5분의 4죠. 5분의 4. 5분의 4. 0.8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1보다 크면은 안 되죠. 얘가 1보다 크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절권 하면 뭐가 돼요? 단절권 하면 단절권 개수가 있는데 단절권을 했을 때 좋은 건 있습니다. 그 파형을 계산한 좋은 점은 있지만은 단점이 뭐냐? 기전력의 파형을 작게 해요. 기전력 파형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 단절권 개수 자체가 너무 작아지면 기전력 값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1에 가까운 값, 가장 가까운 값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장 가까운 값을 선정하면은 답은 0.8이 됩니다. 56번에는 답이 2번. 57번 직육의 전기자 반작용 결과가 아닌 것은 직육이 전기자 반작용하면 먼저 감자, 편자, 그 다음에 정류자 불꽃 발생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주자속이 감소합니다. 주자속이 감소하는 감자.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중성축이 이동하게 되고요.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얘하고 지금 상반된 거죠. 주자속이 감소한다,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인데 감자, 편자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자속이 감소합니다. 그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4번 정유자 사이에 전압이 불균일하게 되기 때문에 불꽃 발생한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틀렸다. 58번 삼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삼권선 변압기 뭐냐? 우리가 YY 결선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YY 결선은 3고조파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델타 결선을 하면 얘가 세 번째 권선에서 세 번째 권선 3권선이에요. 그래서 3권선 변압기라면 YY 델타 결선 변압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결선하면은 3고조파를 없애서 우리가 YY 결선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내용
발전소, 변전소, 소내, 발전소, 변전소, 소내용 전력 공급. 그 다음에 이 델타 결선에 그 조상 설비 연결해서 역류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 설비를 연결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3권선 변압기. 그 3권선 변압기라면은 YY 델타 결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3차 권선에서 발전소 내부의 전력을 다른 계통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발전소 내부의 전력, 소내용. 네, 소내용. 이번 YY 델타 결선에서 3고도파 전압의 파형의 변형을 방지한다. 3고도파 방지. 3번 3차 권선 조상기 설치해서 역률, 전압 조정과 역률을 개선한다. 4번 3차 권선, 2차 권선의 주파수, 다른 주파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조도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된다. 요도기 속도 제어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굉장히 용량이 큰 변압기 결선 방식이고요. 요도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답은 4번입니다. 59번 삼성 동기발전기 매극 매상 슬롯을 3일 할 때 분포권 개선입니다. 분포권 개선 뭐요? KD는 사인 2n분의 파이 분의 사인 2n분의 파이고 여기에 Q 곱하면 돼요. 그러면 3상이니까 M이 3이고 매국 매사 슬로스 Q도 3입니다. 대입하면 되죠. M3, Q3 대입하면 얼마? 3 곱하기 사인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파이 분의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예요. 그럼 분모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예요?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30도,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3 곱하기 사인에 18분의 파이 분의 2분의 1하면 3분의 2분의 1하면 분모 2가 여기 분자에 있는 분모 2가 내려오니까 얼마? 6분의 1이 되고 사인 18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6배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 그대로 해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59번에는 3번. 60번입니다. 전부하 전류 1A, 용률 85%, 속도 7,500rpm과 전압과 주파수가 100V, 60Hz인 이극 단상 직관 정유자 전동기입니다. 직관 정유자 전동기, 직관 전동기가 아니고 직관 정유자 전동기예요. 그래서 교류입니다. 교류. 전기자와 직권계자 권선 실효 저항의 합이 45m다 할 때 전부하 속도 기전력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전동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전부하 속도 기전력이라 하면 우리가 직관 전동기에서 말하던 유기 기전력입니다. E를 얘기해. 이거 얼마냐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부하 전류 1A 하면 지금 직관 전동기인데 교류다 이것뿐이에요. 직관에서 전부하 전류가 1A. 그리고 역률이 0.85 코사인 세타가 0.85고 전압 주파수 전압이 100V예요. 딱 직권 계좌와 전기계좌와 직권 계좌에 여기 직권 계좌 있죠. 실효장 합이 45입니다. 45. 할 때 전부하 시 속도 기전력은 유기 기전력은 얼마냐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E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지금 직권이니까 여기 오는 전류도 1A예요. 1A. 그러면 E는 여기 오는 흐른 전류분의 P로 구할 수가 있겠죠. E는 I분의 P. I는 구했습니다. 그럼 P는 얼마냐? P는 여기에 P, 출력 P. P는 입력 PR 마이너스 여기에 발생하는
동손, PC. PI는 얼마냐? PI는 지금 여기에 전압과 여기에 전류 V 곱하기 I에 얘가 직류면은 VI만 하면 되는데요. 교류라고 했죠. 직관 정유자 전동기. 교류기 때문에 역률이 곱해져야 됩니다. VI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게 PI. 이게 지금 PI가 되고요. 그 다음에 PC는 얼마냐? 여기를 전류 곱하기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그래서 I 제곱아. 이것이 여기에 도착하는 P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V 100 곱하기 전류 1 곱하기 역률 0.85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저항 40 하니까 45W. 45W. 그럼 E는 얼마냐? 전류는 1A에 전력은 45W 하니까 45V가 됩니다. 60번에는 2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관 전동기, 직류 직관 전동기와는 다릅니다. 여기 나왔지만 역률이 주어졌어요. 교류기 때문에 역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만 고려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풀이 과정이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익숙해지느냐 아니냐 그 문제 차이예요. 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저는 회로 이름이 제어공학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